안녕하십니까. 고객경험관리과 안윤정입니다.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병원 혁신이라는 의료계의 트렌드가 한국에서도 새로운 병원 경영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환자 경험의 정의와 환자 경험 평가의 방법, 그리고 환자 경험 평가 영역 및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주제들 중에서는 환자 경험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이 과거에는 사적이고 처음 겪는 것이었으며 병원 의료진의 위치가 환자보다는 높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병원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환자가 의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면서 이제는 병원에서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을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불편, 불만, 고통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개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환자 경험이란 의료기관에 가기 전부터 의료기관에 도착 후 진료와 입퇴원과 관련된 환자가 병원과의 모든 접점에서 갖게 되는 접촉 및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참여하여 환자를 돌봐준 모든 사람들, 접수 담당자들, 간호사들, 그리고 의사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해 병원과 환자 간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1981년부터 병원협회가 주관해 병원 표준화 심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의료기관 단위로 질량상 활동이 이어졌고 신병원이 독립된 기구로 설립된 2000년부터 지금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시행됐습니다. 평가 항목은 계속 늘어 2017년 37개로 확대되어 환자 경험 평가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따라서 예비평가를 마친 환자 경험 평가는 일종의 환자 중심성 평가로 의료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여러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의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환자 경험 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HCAHPS를 통해 환자 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4,000기관 이상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 간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하여 조사한 결과 병원 질량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HCAHPS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통증관리, 병원 환경, 전반적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 경험 평가란 의료 질량상을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 경험을 조사하는 적정성 평가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2017년 도입된 적정성 평가로 간호사 영역을 비롯해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 환자 권리 보장, 전반적인 평가 영역 등 총 2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는 환자 경험에 대한 빈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만족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의 가치 판단이 아닌 빈도 개념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이 투약이나 처치 후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잘 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응답자는 항상 그랬다,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로 경험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환자 경험 평가는 간호사 영역, 의사 영역, 투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 환자 권리 보장 등 5개의 환자 경험 영역과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입원 경험 평가와 추천 여부 2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평가 자료의 수집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평원은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대상자를 추출하여 요양기관의 대상자 명단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요양기관은 평가 대상자 전화번호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제공받은 전화번호를 위탁된 전문조사 업체에 전달하여 전화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후 심평원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환자 경험평가 대상 환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 하루 이상 입원 환자로 조사됩니다. 단 납병동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는 제외됩니다.
대상 기간은 2019년 기준이 확대되어 상급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조사 기간은 퇴원 이후 8주 이내에 입원 경험을 청구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합니다. 환자 경험평가 기간별 환자 수는 병상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평가하고 성별, 연령, 진료 과목을 활용하여 표본을 구성한 후 단순 확률 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합니다. 평가 도구는 총 24가지 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합니다. 여기에는 영역별 환자 경험 5개 영역과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등을 포함합니다. 문항 내용으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문항별 점수 부여는 선형화 방식을 사용하며 평가 결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확정합니다. 영역별 환자 경험은 4점 척도를 사용하며 전반적 평가는 11점 척도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환자 경험 평가를 시행하는 걸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환자 경험 평가의 목적은 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환자의 의견과 가치가 존중되고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 확산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고 환자 한 명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와 환자의 가족, 그리고 환자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서 치료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러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더불어 자료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반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는 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해도 선뜻 의료진에게 질문할 수 없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경험을 묻는다는 것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자 중심 의료에서는 환자 자신의 진료에 관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료진은 환자의 요구와 선호를 진료에 관련된 결정에 반영합니다. 환자 중심 의료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환자 만족이 아닌 가치와 인격을 존중하고 정신적인 편안함, 상호 의사소통과 참여, 그리고 주위 가족들까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환자와 함께 치료에 노력하고 공감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 경험 평가의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 영역에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4가지 문항으로 존중과 예의, 경청, 병원 생활의 설명,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 영역도 마찬가지로 의사와 관련된 존중과 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 시간 관련 정보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영역과 의사 영역 문항으로만 보시더라도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약 및 치료 과정의 5문항입니다. 환자에게 투약이나 검사, 처치 전에 그에 대한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하였는가? 통증 관리와 복약 관련 의사소통이 있었는지를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에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병원 환경과 환자 권리 보장입니다. 병원 환경은 2가지 문항으로 병원의 환경 청결도와 소음에 관련하여 병원 환경에 대해 평가되고 환자 권리 보장으로는 4가지 문항으로 공평한 대우와 불만 제기가 용이하였는지, 치료 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신체 노출 등 수치심을 일으키는 상황이 없었는지로 구성되어 인권을 보호하는 항목들이 환자 권리 보장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평가 문항은 환자의 전반적인 입원 경험과 병원의 추천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자 경험 평가 문항들을 살펴봤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 평가입니다. 환자들의 잘못된 기억으로 병원의 서비스를 그릇되게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1, 2차 환자 경험 평가는 잘 마무리가 되어서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154개의 평가 대상 기관의 영역별 평균 점수로 간호사 영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병원 환경, 환자 권리 보장, 의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 과정 순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간호사 영역이 가장 높다라는 것은 환자 옆에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와 공감으로 치료 과정을 함께 계획해 나가는 간호사의 역할이 컸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으나, 여전히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 시간 관련 정보 제공, 불만 제기 용이성 항목들은 최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낮은 경험 점수가 확인되어 의료진과 환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년 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준이 확대되면서 세종병원도 평가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중 전반적 평가의 병원별 순위로 부천 세종병원 1위, 인천 세종병원 8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충성 고객을 측정한 만족도 조사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었기에 2차 환자 경험 평가를 좋은 결과로 이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미국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병원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병원에 선정되기도 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병원 선생님들 모두 환자 경험 평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를 위해 고객경험관리과는 의료인의 현실적인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 가능한 부분을 변화시키어 직원 경험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활동들은 다음 교육 영상인 슬기로운 환자 경험 탐구 생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호텔의 서비스나 항공기 승무원들이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처럼 유니폼은 전문성과 자신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근무복을 입은 그 순간 전문가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무복이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성과 자신감을 높여줄 복장과 애티튜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의료의 소비자가 의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시장 내에서도 수많은 의료 경쟁자들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병원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종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마음이 담긴 공감을 전달하여야겠습니다. 365일 24시간 당신에게 집중할 때 환자는 행복하고 우리는 성장합니다. 세종병원 직원 모두가 그러한 역량으로 환자 경험 향상에 항상 관심을 갖고 함께 지식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